일동 차렷! 장군님께 대하여 경례! 저는 김성원입니다. 67이 되어서야 깨달았죠. 인생이란 건 언제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걸 말입니다. 육군사관학교를 나와 투스타 장군으로 전역한 후 아내를 대장암으로 먼저 보내고 무료함을 견디지 못해 아파트 경비원이 된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처음엔 그저 시간이나 때우려던 일이었는데 이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이야 꿈에도 몰랐습니다.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 전에 저는 벌써 일어나 있었습니다. 군인 생활 40여 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죠. 간단히 세수를 하고 경비실로 향하는 길. 아파트 단지는 아직 고요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이른 조깅을 나온 주민 한두 명이 지나갈 뿐이었죠. 경비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어젯밤 근무자가 남긴 일지가 보였습니다.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었고 다만 5층에서 새벽 2시경 소음이 있었다는 기록만 있더군요. 저는 차근차근 일지를 읽어보고는 오늘 할 일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점검, 방문자 주차 관리, 택배 정리까지 생각보다 할 일이 많았거든요. 6시가 되자 아파트 곳곳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는 주민들의 분주한 모습이 창문 너머로 보였죠. 저도 슬슬 움직여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쓰레기 분리수거함 주변을 점검했는데 역시나 몇몇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았더군요. 플라스틱 통에 일반 쓰레기가 섞여 있고 음식물 쓰레기통엔 비닐봉지까지 들어있었습니다. 1시간 정도 걸려서 쓰레기를 다시 분류했습니다. 군인 시절부터 깔끔한 성격이었던 저로서는 이런 일도 나름 보람을 느꼈죠. 오전 7시경부터는 출근하는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특히 3층에 사시는 김 여사님은 매일 아침 경비 아저씨,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 라며 밝게 인사해 주셨죠. 하지만 모든 주민이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간혹 무례한 태도를 보이는 분들도 계셨어요. 2층에 사시는 젊은 부부는 지나가면서 눈인사조차 하지 않았고 8층의 어떤 남자분은 택배를 받으면서도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없었죠. 그래도 군인 생활을 오래 하면서 별의별 일 다 겪어본 저는 이런 일들쯤이야 충분히 견딜 수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니까요. 며칠 후 토요일, 평소보다 조용했던 아파트에 작은 사건이 생겼습니다. 오전 10시경 승용차 한 대가 방문자 주차구역이 아닌 주민 전용 구역에 멈춰 섰더군요. 차에서 내린 건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PX에서 파는 티셔츠를 입었는데 자신만만한 걸음걸이를 보니 어딘가 오만한 느낌이 들었죠. 저는 다가가서 정중히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죄송한데 여기는 주민 전용 주차구역이라서요. 방문자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이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어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니 잠깐만 있을 건데 뭐가 문제냐? 며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가 바로 박진우라고 하는 소유더군요. 12층에 사시는 박 씨 부부의 아들로 매주 주말마다 부모님을 찾아오는 효자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의 행동은 전혀 효자답지 않았습니다. 불법 주차는 기본이고 길고양이를 발로 차고 담배꽁초를 화단에 휙휙 던져버리고 길에다 침을 뱉고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아무 곳에나 던져두고 가더군요. 그 주 일요일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박진우가 또다시 주민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세우고는 당당하게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어요. 더 심각한 건 아파트 현관 앞에서 길고양이 한 마리를 발로 차는 걸 목격한 거였습니다. 그 순간 제 혈압이 확 올라갔어요. 저는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가 그가 나올 때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방문자는 방문자 주차장을 이용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길고양이를 발로 차시는 건 정말 안 됩니다. 박진우는 이번엔 아예 대놓고 화를 냈습니다. 아니, 경비원 주제에 왜 이렇게 까다로워요? 고양이 하나 찬 게 그렇게 문제예요? 그러면서 담배를 꺼내 피우더니 꽁초를 바로 제 앞 하단에 던져버렸습니다. 규칙은 규칙입니다. 다른 주민분들께 피해가 되니까요. 제가 말하자 박진우는 눈을 흘기며 바닥에 침까지 뱉었습니다. 그날 오후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진우가 음식물 쓰레기를 들고 나왔는데
분리수거를 전혀 하지 않은 채로 아무 통에나 버리려고 했어요. 전 다가가서 음식물, 쓰레기는 따로 분리해서 버려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박진우의 얼굴이 확 달아올랐죠. 할아버지가 그럼 하든가. 왜? 못해? 이 정도도 처리 못하냐고요? 박진우의 목소리가 아파트 단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면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했어요. 군인 생활 40여 년 동안 어렵고 황당한 상황들을 꽤 겪어봤으니까요. 젊은 양반, 화를 내실 일이 아닙니다. 규칙을 지켜달라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박진우는 더욱 격분했습니다. 규칙하지 마세요. 경비원 주제에 뭘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확 열이 받았습니다. 경비원 주제라니요. 저야말로 오랜 기간 국가에 봉사했던 사람인데 말입니다. 그때 박진우가 들고 있던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제게 툭 던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라 저는 미처 피하지 못했고 봉투가 터지면서 음식물 쓰레기가 제 얼굴과 옷에 그대로 쏟아졌어요. 김치, 국물과 밥알, 그리고 각종 음식 찌꺼기들이 제 몸을 적셨습니다. 냄새는 말할 것도 없었죠. 순간 아파트 단지가 조용해졌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몇몇 주민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67평생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박진우는 뭔가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는지 잠깐 당황하는 듯했지만 곧 돌아서서 차를 몰고 아파트 밖으로 쌩하니 사라졌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게 다가왔어요. 6층에 혼자 사시는 이민숙 씨였어요. 60대 초반에 단아한 여성분이셨는데 평소에도 저에게 따뜻하게 인사해 주셨던 분이었죠. 민숙 씨는 황급히 수건을 가져와서 제 얼굴을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정말 너무하네요. 민숙 씨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고마웠어요.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저를 도와준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일로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숙 씨는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라며 더럽혀진 제 옷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이 옷 제가 가져가서 깨끗하게 빨아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뒤 당신 집에서 깨끗한 티셔츠를 가져와 저에게 주셨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뭔가 따뜻한 감정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경비실로 돌아와 의자에 앉으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화가 나기보다는 서글펐어요. 육사를 나와서 국가를 위해 성실하게 살아왔고 투스타까지 진급했는데 이런 모욕을 당하다뇨.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군인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어려운 상황들이 많았었죠. 하지만 지금과 달랐습니다. 저에게는 장군이라는 계급과 투스타의 위험이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고민 끝에 후배 대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아꼈던 후배 중 하나인 강민호 대령이었어요. 현재 수도방위 사령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저를 아버지처럼 따르는 충성스러운 부하였습니다. 민호야, 나다. 장군님, 안녕하십니까? 민호의 목소리에서 반가움이 묻어났습니다. 민호야, 혹시 박진우라는 소위 알아? 제가 물었더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제가 한번 알아보습니다. 며칠 후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민호에게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민호는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장군님, 그 친구 사실 군 내에서도 말이 많습니다. 부하들에게 폭언하고 가혹행위를 한다는 신고가 몇 번 들어왔어요. 평판이 좋지 않은 놈입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조치를 취해야겠군. 제가 말하자 민호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장군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그 후로 또 며칠 후 오후 2시경 평소처럼 조용하던 아파트의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웅웅거리는 엔진 소리가 들려오더니 곧 아파트 단지 입구에 군용차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그 뒤로 또 한 대, 또 한 대, 총 10대의 군용차들이 일사불란하게 줄을 지어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차는 번쩍거리는 검은색 승용차였고 그 뒤로는 지프차, 군용 트럭들이 뒤따랐어요. 모든 차량에는 태극기와 함께 각종 부대 마크가 선명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차량들이
움직일 때마다 묵직한 엔진음이 아파트 단지 전체에 울려 퍼졌죠. 3층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던 김 여사님이 가장 먼저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어머나, 저게 뭐야? 하며 빨래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곧 다른 층 창문들이 하나둘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여보, 빨리 와봐. 군대차가 우리 아파트로 들어온다. 뭐? 무슨 일이야? 모르겠어. 차가 엄청 많아. 주민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아이들까지 창가로 달려와서 신기한 듯 내려다보기 시작했어요. 군용차들은 정확한 간격을 유지하며 아파트 단지 중앙 광장 주변에 일렬로 주차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퍼레이드도 하는 것처럼 질서정연했어요. 각 차량마다 운전병들이 내려서 차 문을 열어주는 모습까지 완벽했습니다. 맨 앞 승용차에서 가장 먼저 내린 사람은 강민호 대령이었습니다. 깔끔하게 다림질된 정복을 입고 모자를 똑바로 쓴 채 군인다운 꼿꼿한 자세로 차에서 내렸어요. 그의 가슴에 달린 각종 훈장들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두 번째 차에서는 투스타 박 장군이 내렸습니다. 어깨에 별 2개가 선명한 장군 정복을 입은 그의 위엄은 정말 대단했어요. 그가 차에서 내리자 주변 공기가 숙연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머, 저분이 장군이야? 별이 2개나 달렸네. 우와, 진짜 장군이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차에서는 대령 3명이 연달아 내렸습니다. 모두 카키색 정복에 마크가 선명했고 각자의 부대 휘장이 다르게 달려 있었어요. 한 명은 포병, 한 명은 기갑, 한 명은 공병부대 출신으로 보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혹시 우리 아파트에 무슨 문제라도 있나? 여섯 번째 차에서는 중령 한 명이 내렸습니다. 나이는 40대 중반으로 보였는데 날카로운 눈빛과 다부진 턱선이 인상적이었어요. 일곱 번째부터 10번째 차까지는 소령이 차례로 내렸습니다. 모두 30대에서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정예 장교들이었어요. 각자 다른 특기를 가진 듯 정보, 작전, 인사, 군수, 공병 등 다양한 부대 마크를 달고 있었습니다. 모든 장교들이 차에서 내리자 그들은 자연스럽게 계급 순서대로 정렬했습니다. 맨 앞에 투스타 박 장군, 그 뒤로 원스타, 대령, 중령, 소령 순으로 말이에요. 마치 사열식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야? 군대에서 무슨 일로 온 거야? 우리 아파트가 뭔가 잘못됐나? 전쟁 났어? 주민들의 걱정스러운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어떤 아주머니는 무서워서 창문을 닫아버리기도 했고 어떤 아저씨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려다가 민망해서 그만두기도 했어요. 아이들은 신기해서 흥미진진해했지만 어른들은 대부분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들까지 모두 달려와서 멀찍이서 이 광경을 구경했어요. 평소에 TV에서만 보던 군인들이 이렇게 많이, 그것도 고위 장교들이 우리 아파트에 나타난 건 정말 전무후무한 일이었거든요. 저기 있는 분이 우리 경비 아저씨 아니야? 맞네. 경비 아저씨가 왜 저기서 계시지? 혹시 경비 아저씨 때문에 온 건가? 그제야 주민들이 저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경비실 앞에서 이 모든 광경을 어리둥절하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사실 저도 이렇게 대규모로 올 줄은 몰랐어요. 강민호 대령이 먼저 저에게 다가와서 정중하게 경례를 했습니다. 장군님, 건강하셨습니까? 그 순간 아파트 단지가 완전히 조용했어요. 주민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일동 차렷, 장군님께 대하여 경례. 다른 장성들과 간부들도 일제히 저에게 경례를 했어요. 충성 하는 우렁찬 목소리가 아파트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주민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습니다. 장군님이라고 했어? 우리 경비 아저씨가 장군이셨다고? 투스타까지 와서 경례하는 걸 보니 정말 높으신 분이었네. 우리가 몰라 뵀네. 특히 평소에 저에게 무심했던 주민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2층의 젊은 부부는 서로 얼굴을 보며 당황스러워했고 8층의 그 남자분은 창문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투스타 박 장군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성원이 형,
오랜만입니다. 후배가 형님을 모독했다니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주민들은 더욱 놀랐어요. 투스타 장군이 우리 경비 아저씨를 형님이라고 부르다니 도대체 어떤 분이신 걸까 하는 경외감이 아파트 전체를 감쌌습니다. 마치 무슨 중요한 군사작전이라도 펼치는 것 같았죠. 원스타 김 장군도 선배님께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저희가 제대로 교육을 못 시켰습니다라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박진우가 부모님과 함께 아파트에서 내려왔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강민호 대령이 박진우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박진우 소위, 즉시 이리 와서 장군님께 사과드린다. 박진우는 떨리는 걸음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장군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투스타 박 장군이 호통을 쳤습니다. 이런 못된 놈. 선배 장군님께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원스타 김 장군도 당장 군법회의에 회부해야 한다. 고 소리쳤어요. 박진우는 계속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장군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눈물까지 글썽이고 있었어요. 아파트 주민들은 이 광경을 보고 완전히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저분이 장군이셨구나. 와, 투스타까지. 진짜 대단하신 분이었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박진우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박소희, 일어나시오. 나에게 사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당신이 괴롭힌 부하들과 길고양이, 그리고 이 아파트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오. 진정한 군인이 되고 싶다면 먼저 인간이 되어야 하는 거요. 강민호 대령이 박진우에게 명령했습니다. 박진우 소위, 당장 부대로 복귀해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 그리고 앞으로 이 아파트에서 단 한 번이라도 문제를 일으키면 즉시 전역 조치하겠다. 박진우는 네, 알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로 대답하고는 다시 한번 저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장성들과 간부들이 떠난 후 아파트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민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경외감으로 바뀌었어요. 장군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몰라 뵙고 실례했습니다. 인사를 드리는 주민들이 줄을 이었죠. 그날부터 박진우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파트에 올 때마다 저에게 정중히 인사하고 쓰레기 분리수거도 꼼꼼히 하고 주차 규칙도 완벽하게 지켰어요. 더 놀라운 건 길고양이들에게 사료까지 사다 주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 우리 아파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민들의 질서의식이 높아졌고 서로를 배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어요. 더 놀라운 건 우리 아파트가 치안이 좋기로 유명한 아파트라는 소문이 나면서 집값까지 오르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민숙 씨와 저는 이 일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민숙 씨는 5년 전에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살고 계셨다고 하더군요. 저와 비슷한 처지였죠. 저도 아내를 대장암으로 4년 전에 보냈으니까요. 민숙 씨와 함께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성원 씨, 정말 든든한 분이에요. 장군님이셨다니 이제야 이해가 돼요. 민숙 씨가 말하며 환하게 웃었어요. 어느 날 저녁, 민숙 씨와 함께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민숙 씨가 말했어요. 성원 씨, 요즘 정말 행복해요. 혼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함께 할 사람이 있으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민숙 씨 덕분에 제 인생에 다시 봄이 온 것 같아요. 주민들도 저희 두 사람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장군님과 6층 아주머니 정말 잘 어울리세요. 보기 좋아요. 두 분 다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응원의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벅찼어요. 지금 우리 아파트는 정말 평화롭습니다. 박진우는 개과천선에서 모범적인 군인이 되었고 주민들은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치안이 좋기로 소문이 나면서 집값도 많이 올랐고 새로 이사 오려는 사람들의 문의도 끊이지 않습니다. 지금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설렙니다. 오늘은 민숙 씨와 무슨 이야기를 나눌까? 어떤 시간을 보낼까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인생이란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에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다니요. 67의 나이에도 이런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제 인생, 앞으로의 날들이 더욱 기대됩니다. 제 인생을 응원하시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응원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